안녕하세요, 느긋느긋입니다. 저는 상암동에 위치한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박정희 도서관에 나와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곳이 2012년인가요 2013년인가에 개관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개관 직후에 한번 와보고 이번에 처음 와보니까 근 한 10여 년 만에 오게 됐네요. 그 사이에 뭐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이곳의 이름이 박정희 대통령 기념하고 가운데 점 있고 그 다음에 도서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기념관하고 도서관이 아예 분리가 돼 있어서 이름을 저렇게 따로 써놨네요. 저 표지석이 지금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초입에 있는 이 자리에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이 건물 안쪽에 배치가 됐습니다. 이게 새로 세운 건지 예전 표지석을 재활용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표지석의 모양이 예전에 봤던 거하고 되게 비슷해요. 1990년대 중반부터 이른바 박정희 신드롬이라는 게 일기 시작을 하는데, 역설적이게도 사실 뭐 전두환 이어서 직선제로 바뀌긴 했습니다만, 노태우 대통령 신군부가 사회의 뭐 모든 권력을 쥐고 있을 때는 오히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뭔가 좀 자연스럽지 못하고 금기시되어 있었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시절이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한 건 오히려 이제 김영삼 정부 들어서 민주화 시대 이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조선일보 등의 보수 언론지에 조갑재 선생이 쓴 뭐 내부덤에 침을 뱉어라 등등의 글들이 연재가 되기 시작하면서 상당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걸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기반으로 해서 구체적인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관 설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게 1999년 무렵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뭐 공과가 있지만 공을 좀 더 뭐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국민 화합을 위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기념 사업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관 설립이 큰 물살을 타기 시작하죠. 이 기념관을 어디에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았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구미에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일반 국민이 조금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서울에 세워야 된다는 게 기념사업회의 주요된 의견이었기 때문에 이곳 서울 상암동에 자리를 하게 됩니다. 광화문이나 이 용산 일대 등등도 이 기념관 후보 대상지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만, 당시 서울시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기념관이 아닌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해서라면 이곳 상암동의 시유지를 내줄 수도 있다라고 고건시장이 밝힌 바가 있어서 결국엔 이렇게 상암동에 기념관이 자리하게 된 게 아닌가 싶네요. 1999년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가 조직이 되고 김대중 대통령이 명예회장으로 추대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일컬어졌던 권노갑 고문이 부회장으로 자리를 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후원 아래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기념사업, 기념관 건립이 추진이 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비롯한 기념사업의 전체 예산이 700억 규모로 정해졌는데, 그 중에서 국고에서는 200억을 보조를 하고 나머지 500억은 기념사업회에서 모금 등을 통해서 충당하기로 결정이 됐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법률로 정해져 있어서 기념사업을 진행할 때 그 대상이라든지 범위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기념사업 전체 사업비 한 30% 선에서 국고 보조를 하는 걸로 관례적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 도서관을 지을 때 국고 보조가 200억이면 한 그 비율이 28, 29%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관례에 따라서 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국고 보조가 전체 사업비 대비 30% 선에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의 명칭을 두고도 논란이 분분했는데,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 측에서는 당연히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이라고 짓고 싶어 했지만 이름을, 이 부지를 제공한 서울시 입장이 상당히 완강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고건 서울시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서울시는 어디까지나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이 시유지를 제공했지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이 시유지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절충점을 찾은 게 박정희 대통령 기념점 도서관이라고 이름을 붙인 게 그나마 절충점을 찾은 거긴 한데, 그 어느 쪽으로부터도 환영을 받지는 못했죠.
박정희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쪽에서는 당연히 기념관이라고 이름을 붙여야지 기념점 도서관이 뭐냐,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이고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성격을 높이치는 측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는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것도 상당했습니다. 어쨌든 이 가운데 점을 넣는 거는 서울시의 주장이었는데 그 의견대로 처음에는 이 시설의 명칭이 정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이루어졌던 리모델링 사업 후에는 아예 이렇게 이름을 분리를 했네요.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그 다음에 박정희 도서관, 이렇게 해서 이름을 분리를 하고 어깨동물 스토리움, 어깨동물 도서관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일반의 좀 비난 여론을 상당히 의식해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리모델링을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설립부터 운영까지 상당히 논의가 분분했던 논쟁의 공간입니다만, 오늘 와보니까 이 상암동 한켠에 굉장히 조용하고 고즈넉한 분위기에서 관람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 인터넷 게시글에서 재밌는 걸 봤는데, 카카오 지도에서 이런 특정한 장소에 대해서 별점을 1개부터 5개까지 매길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이른바 이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박정희 도서관을 둘러싼 별점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 지도에 이곳을 쳐봤더니 별점을 준 게 한 286건 정도가 등록이 돼 있었는데 평균이 2.6개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게 별점 분포가 2개, 3개, 4개는 거의 없고 1개 아니면 5개가 다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세봤을 때는 5개 별점을 매긴 평가가 한 120건 정도가 됐고, 별점 1개를 준 게 한 160개 정도가 되고 2개, 3개, 4개 이렇게 별점을 준 건 6건밖에 되지가 않더라고요. 원래 그 카카오 지도의 별점이라고 하는 게 식당이나 특정 시설을 이용하고 난 뒤에 만족도 같은 거를 표시를 하라고 해놓은 서비스일 텐데, 이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도서관에 대한 그 별점은 그 만족도와는 다르게 박정희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평가가 다분히 그 별점에 반영된 게 아닌가. 그래서 1개 또는 5개 굉장히 극과 극을 달리는 평가가 이 시설에 내려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어느 쪽으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하는 시설이긴 합니다만, 적어도 한국 사회가 199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약 2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나름의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탄생한 공간이기 때문에 나름의 역사적 의미가 상당히 충분한 곳이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박정희 도서관을 둘러본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